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엔 말이죠, 이재명서부터 시작하겠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강경파들이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경파들의 목소리 처음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굉장히 강한 톤으로 주장하고 나섰어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쭉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이가 갑자기 말이죠, 바로 엊그제 15일 날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이죠, 151석을 받아야 되겠다. 한 석, 과반의 단 한 석만이라도 더 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것도 좀 파장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지금 이재명하고요, 한동훈 장관하고 정면 충돌 국면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충돌한 것은 바로 뭐냐, 이게 이제 이 검찰,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검장하고 한동훈 장관이 중앙지검에서 3차장 검사할 적의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 이 업추비를 가지고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당시 이제 업추비 900여만 원의 업추비를 쓴 것이 이제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943만 원인데 참 이 쫄장부들, 이런 쫄장부들이 정치를 한다고 나섰으니 뭐 오직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면 충돌 국면으로 지금 치닫고 있고, 이런 가운데 또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지금 밥상이 차려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년 총선. 그러니까 수저 하나 들고 와서 여기저기 또 말하자면 자기 지분을 차지하겠다고 떠드는 인간이 누구냐, 바로 추미애입니다. 추미애가 나와서 또 춤을 추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인물들, 그리고 발언, 행보, 이걸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요, 한번 이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말이죠, 지금 이재명이가 151석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절반의 한 석만이라도 더 가지면 된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서 말이죠, 이 민주당에서 200석은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한번 논란을 야기한 바 있어요. 이 200석 맨 먼저 얘기한 게 이제 박지원 같은 사람들이 200석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걸 가지고 그 당시 민주당에서는 이거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딱 그래서 이거 덮는이라고 이제 바꿨어요. 바꿨는데 지금 갑자기 말이죠, 지금 이재명이가 151석도 충분해, 이렇게 또 얘기를 말하자면 톤 다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석 얘기하다가 151석이면 50석이 날아간 것이고, 그리고 이제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30석이 날아가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나는 151석만 가지면 돼, 30석은 필요 없어, 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비명계에서 이재명의 방탄을 갖다가 반대하는 그런 비명계 의원들, 요거는 잘라내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 대목이죠. 외형적으로 본다면. 왜? 자기가 뭐 호위무사가 필요한 것이지 방탄국계, 방탄생명. 그러니까 이재명이는요,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과반만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그 뭐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구속하겠다, 아니 뭐 확실한 과반 151석만 가지면 어떤 체포에도 응하지 않아도 되는 이 철벽 초롱성을 쌓는 거가 되거든요. 괜히 181석, 180석을 갖고 운영해 보니까 지금 이제 168석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반란표가 나오거든요. 반란표는 오히려 자기의 방탄 국회에 오히려 지장을 준단 말이죠. 도움은커녕 네거티브가 너무 큰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차라리 네거티브를 행사하는 이 비명계들, 이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거 잘라내는 게 차라리 아예 당선 안 시키는 게 이러니까 151석만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절대 과반에 플러스 1표니까 이 호위무사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자신만만한 그 뭐라 그럴까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자, 그래서 151석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말이죠, 이제 그렇게도 이제 해석이 되고, 또 이거를 이제 좋게 해석하는 측에는 무슨 소리냐, 200석에 대한 반발이 많으니까 이제 겸손 모드로 가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역대 당대표 중에서 이재명만큼 사법 리스크가 큰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자, 그래서 151석으로 겸손 모드로다가 이게 줄여잡은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또 이 정치 평론가들도 제법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왜냐? 200석 얘기할 때 반발이 컸으니까 괜히 당대표까지 나와서 우리 180 할래, 또 200석 할래, 이러면은 이 반발이 더 커지고, 그러면서 비명계가 또 이 친명 쪽을 공격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건 겸손 모드다. 예. 그리고 겸손 모드인과 동시에 최소한도 최소치로 이 과반만 확보하게 된다. 사수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지금 내비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요,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친명 중심의 똘똘 뭉친 호위모사 150명이 그야말로 비명계, 흔들어대는 플러스 30 또는 플러스 50,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합지졸의 200명보다는 호위무사 151명이 홍위병처럼 부려먹기는 훨씬 더 좋다는 의사의 표현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만 된다면 뭐 지금 이제 이 총선 국면에서 험지출 마라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을 것 아니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비명계는 일제히 험지 출마론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서 친명계는 무슨 소리냐? 지금 0.5선밖에 되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왜 보궐선거 됐으니까 지금 험지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타당치 못하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험지 출마에 반발하고 나타난 사람이 바로 박찬대 이 호위무사 그룹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대전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이거는 이제 이상민, 대전하면 우선 이상민이잖아요. 왜냐? 이상민은 비명계의 선두주자처럼 활동하고 있고 지금 맨 먼저 나는 탈당하겠다라는 입장을 이미 내보이고 있는 그런 의원이지 않습니까? 5선에. 그러니까 대전에서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비명계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측면이 상당히 많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이제 원칙과 상식에서 자기네가 이제 떨어져 나갈 그런 그 시그널을 굉장히 강하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상민을 비롯한 그 이 탈당파 가능성 이게 이제 탈당이 이제 현실화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150, 탈당파 한 20, 30명 될 수도 있잖아요. 비명계들. 예. 자, 그래서 이 151명이라는 숫자가 의미해주는 함의가 상당히 여러모로 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최광욱, 민영배, 요 처럼의 이제 인간들인데, 이거 초강경파들이죠. 요것들이 전부 지금 대한민국 의정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장본인들이에요. 요 인간들이 말이죠. 광주에서 지금 이제 이 민영배 출판 기념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 북콘서트에 참석을 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불을 지금 지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꼴도 보기 싫은데 이제 자료를 화면을 내려놓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이게 일종의 이제 처음에 초강경파 인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년 총선 이기려면은 반윤 연대로 가야 된다. 그러면 반윤 연대로 가서 총선을 이겨가지고 이기려면 반윤 연대로 가가지고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발의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오늘 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래서요, 맨 먼저 민영배 북콘서트에서요, 김용민이가 맨 먼저 얘기를 했어요. 이 뭐 김용민이 여러분들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북콘서트, 요게 이제 김용민 한가운데 우측 흰머리 있는 게 민영배 북콘서트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김용민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인간이 이게 최강욱이. 예, 요게 이제 유튜브하고 인터뷰를 하는 그 유튜브에서 말하자면 이제 북콘서트니까 이제 중계 방송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탄핵 논의를 이제 불붙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특히 말이죠. 이 최강욱 같은 경우는 탄핵을 하기 위해서 현 정부에 대한 가해자가 되고 싶다. 왜냐하면 이게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 허위로 써졌다. 그래서 최근에 유죄 판결을 받아갖고 이게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되는 바람에 국회의원직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보복하겠다.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해자가 되고 싶다. 자, 그래서 김용민이가 이제 민영배 북콘서트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반윤 연대를 행사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된다. 그리고 그 행동이 윤석열 탄핵 발의다. 그리고 탄핵 발의해 놔야만이 반윤 연대가 명확하게 처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탄핵안을 발의하면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할 사람이 많은데 그 이유는 지난번에 180표가 나왔는데 이탈표, 국민에서 찬성 이탈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검사 탄핵할 때. 예, 그래서 민주당이 주도해서 이제 검사 탄핵을 했는데 그때 이제 검사 탄핵에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그 180석 표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자기네 민주당하고 범야권을 다 합쳐봐야 178표인데 180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국민의힘에 이탈표가 있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반윤 연대 탄핵 발의 충분한 이 의결 정도수가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민형배가 완전히 맞장구를 치고 있어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것이다. 그래서 탄핵 발의는 국회의원이 100명이 되는데 다른 탄핵 발의는 대통령은 150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민주당 이미 훨씬 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 탄핵을 발의해 놓고 나서 반윤연대 그리고 반검찰 독재연대 정치연대 이런 걸 꾸려서 선거연합 하자. 예, 이렇게 또 한술 더 뜹니다. 자, 그래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민주당 탄핵으로 단독으로 탄핵안을 발의해 두고 선거를 통해서 반윤 연대 조직을 만들자. 이런 얘기로 해석되는 대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윤 대통령 탄핵을 오늘 북콘서트에서 굉장히 강한 톤으로 주장을 했고요. 다른 한편은 조국신당 편성에 대해서도 역설을 했어요. 그래서 조국신당이라고 하는 명칭은 이게 좋지 않다. 오히려 반윤 반검찰 연대가 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요. 왜냐하면 최강호가 이게 조국 아주 이 신복 중에 신복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민영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최강호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윤석열 반검찰 전선을 확보해야 하고 거기에 함께할 분이 모이는 의미에서 신당 논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충분히 기울여서 토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민영배는요. 제가 언제 조국 전 장관과 통화를 하며 들어보니까 검찰 독재 종식 정치 연대라는 말을 쓰더라. 검찰 독재 종식 정치 연대.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선동하는 거 아니에요? 연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민단체들 다 모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국신당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국신당 하면은 이제 우선 네거티브적인 영향이 크니까 검찰 독재 종식 정치 연대다. 이렇게 연대 속에 다 묻겠다는 겁니다. 예. 자, 이러니까 그러면서요. 최강욱이가 뭐라고 하느냐? 나한테 피해자라고 하는데 나는 이제 윤석열 일가로 표상되는 무도한 정권의 가장 강력한 가해자가 되는 길을 가고 싶다. 당한 것 이상의 피해를 꼭 돌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 그 짐승들을 길들이기 어렵다. 야, 이 망은 막말. 야, 정말 이런 것들이 말이죠. 참, 야, 세상 좋죠. 이 앉아갖고 이 북콘서트 하는 꼴 보십시오. 이것들이 배치 달고 이 정도 수준의 인간들이 말이죠. 아, 참 큰일 났어요. 내년에 싹 다 날려버려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는 한동훈과 이재명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자, 어디서 충돌하느냐? 바로 업무 추진비를 가지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요.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을 하고 한동훈 전 장관이 그 당시에 이게 뭡니까? 그 당시에 말이죠.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3차장 검사를 할 적에 죄송합니다. 윤 대통령이 말이죠. 청계산 유원지에 있는 한우 식당에서 업추비 940만 원을 쓴 거. 이게 비행이다. 비위다. 그래서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했어요.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이거를 누가 요청했느냐? 독재정치. 이거 박범계, 박찬대가 위원장으로 있는 데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뉴스타파 분석 결과를 인용해서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뉴스타파 분석 내용을 보면은 윤 대통령이 성남시 청계산 자락에 있는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서요. 2017년도부터 19년 사이에 6번 방문해서 업추비를 총 943만 원을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017년도 10월 방문 때는 49만 원 등 22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했는데 이거는 50만 원이 넘는 업추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참석자의 소속 이름을 기재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49만 원으로서 2번 나누어 쪼개기 결제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019년도 3월에 윤 대통령이 당시 한동훈 3차장 검사 휘하 검사들을 불러서 250만 원어치 소고기 회식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이런 부적절한 예산 낭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는데 국회 출석해서 해당 고깃집이 서초구에서 50m 떨어진 접경지역이고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요 발언한 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성남시 유원지 고깃집에 가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과연 수사 업무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윤 대통령이 왜 업무와 아무 상관없는 고깃집에서 6번이나 1,000만 원 가까운 업체비를 쓰고도 어떤 증빙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공무를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전용한 것은 아닌지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검에서요 즉각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서 중앙지검의 내부 직원 간담회와 같은 기관 운영을 위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증명서를 또한 전부 다 갖추고 있다. 그리고요 민주당에서 언급한 이 식당은요 서초구 경계에서 50m가량 되는 장소에 있는데 법무부 예산 지침상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여러 부서와 소속 직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다수 업추비 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사례도 있다. 옳은 얘기죠.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의도적으로 말이죠. 자, 철원의 최강욱이 이제 의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김용민, 민영배 이런 인간들이 이제 탄핵을 불질러 가지고 반윤 연대 그러니까 이제 조국 신당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 이제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 위에서는 또 다른 명분으로 이제 이 업추비를 특활비 업추비를 문제시해서 윤 대통령의 도덕성 이거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이런 작전으로 임하고 있는데 반드시 탈이 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추미애 관련인데요. 야, 추미애 이 꼴 그래도 한번 보시죠. 이 꼴 독살스럽게 생겼죠. 예. 자, 이 추미애가 페북에 글을 올려서 지금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야, 이런 무식한 여자가 장관까지 해먹었으니 예. 지금 뭐라고 하느냐. 이 돈 들여서요. 여론조사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윤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 30%밖에 나오지 않고 40%는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항상 30% 나오는데 뭐려고 이 돈 들여서 여론조사를 하냐. 여론조사를 하지 말아라.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은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돈 들여서 여론조사 하지 말고 그 돈 필요하고 절박한 데 써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1, 2, 두 개의 항으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가 언론을 장악하고 무능한 장관을 앉히고 국정 운영에 무능하고 무관심하면서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며 국익을 훼손해도 민생위기라 우기고 수십 년 발전해온 수출 경제가 건폭 정권 실수 10수개월간에 와르르 무너졌고 수많은 참사가 일어나도록 책임 안 지고 이제 행정 전산망도 아주 셧다운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지지율 30%대로 받쳐주는 철벽 등들이 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무슨 일을 해도 40% 고치는 일을 못한다. 미세한 등락은 보이지만 지난 2년간 한결같다. 그래서 이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는 이 상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슬쩍이요. 이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며 국익을 훼손해도 이렇게 이게 비행기 타러다니면서 국익을 훼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문제일 아닙니까? 예, 참 기가 막히죠. 예,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뻔한데 무엇 때문에 전화로 자꾸 국민을 괴롭히나. 여론과 민심의 지지가 진짜 욕심이 난다면 국정운영 방향과 자세를 고치고 사람을 바뀌면 될 일 아닌가. 자, 그럴 마음이 없다면 여저로 돈 낭비하고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돈 낭비하고 시간 뺐으며 국민을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자, 요게 대한민국 그래도 명색이 말이죠. 5선 국회의원에다가 민주당 당 대표를 해먹은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해먹은 인간의 이 SNS 글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자, 그래서요. 여론조사로 돈 낭비하고 시간 뺐으면 국민을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삼류 소설을 가지고 시간 뺏으면서 국민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주어만 바꾸면 다 지한테 하는 얘기다. 제가 누차 강조해 왔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조국이 아니고 이재명이 아니고 추미애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추미애, 이거 더러운 근성 못 고칠 것 같아요.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년에 틀림없이 어딘가에 나오거든요. 반드시 낙선시켜야만이 그야말로 도덕적인 측면에서나 또 정치인의 자질면에서 대반성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아침 9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